본 영상은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를 바라보는 중국과 홍콩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한 가상 토론회입니다. 각 패널들의 입장은 중국과 홍콩의 신문, 사설, 논문 등을 참고하였으며 단수 개인의 의견이 아닌 각 지역의 일반적인 시각을 포괄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각 지역에 대한 해학적 표현이나 묘사들은 영상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어느 한 입장을 편들거나 폄하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자하, 안녕하세요. 난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홍콩 시위 이야기 두 번째 편, 홍콩 시위에 대한 홍콩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의 입장 차이입니다. 그래, 일국양제가 뭔지는 알겠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애초에 불완전한, 어쩌면 눈 가리고 아웅일 수밖에 없는 일국양제 자체에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자치구 기본법을 차근차근 뜯어보니 문제의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칭이 너무 기니 이 이후로는 홍콩기본법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홍콩기본법은 좀 이따 천천히 뜯고 씹고 맛보고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홍콩 대표라고 주장하는 난콩씨. 레허.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 대표라고 우기는 란서방님. 네, 발음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자하,开始吧. 두 분 다 홍콩 시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감정이 조금 격양되신 것 같은데 좀 가라앉혀 주시고 대화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콩 씨에게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범죄인 인도법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긴 말이 필요한가 싶네요. 한마디로 정리되죠. 문화대혁명. 중국은 여지껏 공산당 독재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무참히 제거해왔습니다. 수많은 지식인과 전통들이 말 그대로 삭제됐어요. 그런 중국을 어떻게 믿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처벌을 맡긴다는 거죠? 정말 범죄자가 목적이 맞습니까? 인체의 신비라도 찍을 생각은 아니고요. 홍콩은 엄연히 독립된 사법권을 보장받는 지역이고, 홍콩의 시민들은 인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위는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고 억제에 굴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목소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니들이 언제부터 민주주의했다? 니들? 일단 진행자분 실수부터 정정하고 시작할게요. 홍콩 시위가 아니라 홍콩 폭력 사태 아니면은 홍콩 폭동입니다. 홍콩 폭동입니다. 홍콩 폭동입니다. 폭력 사태, 폭동, 난콩님. 우리는 홍콩에서 발생한 사태를 폭동으로 인지하고 있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공인되는 겁니다. 니들만 몰라요, 니들만. 트럼프도 홍콩 라이엇, 폭동이라고 언급했는데 자기들만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됐냐, 으스대는 게 역겹네요. 란서방님, 단어 선택 주의해주세요. 경고 드리겠습니다. 뭐 됐고, 민주주의? 식민지 시절에 니들 총독 니들 손으로 뽑았습니까? 아니, 누가 들으면 영국이 아주 민주적으로 식민지 운영한 줄 알겠어요? 제국주의 침략자가 백마탄 왕자처럼 왔다가 민주주의 씨앗을 팍 뿌리고 간 겁니까? 너희들을 식민 통치라는 치욕의 역사 속에서 구해준 게 우리입니다. 같은 중화민족이라고 언제까지 응석 받아줄 수가 없어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상에 사로잡혀서 민족을 배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영국? 참네. 그리고 억압이라고요? 우리가 니들 정책에 직접적으로 간섭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무근입니다. 이번 일로 예를 들어봅시다.
중앙정부가 범죄인 소환법을 추진한 캐리람 장관에게 이해와 존중, 지지를 표명했죠. 그럼 이번에 캐리람 장관이 범죄인 소환법 추진을 잠정 보류했을 때는요? 역시 이해와 존중,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어떠한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홍콩의 행정수반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존중, 지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지시 또는 간섭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되도 않는 음모론으로 분열 조장하지 마시고요. 안서방님이 방금 누구 덕택에 잘 살게 된 건지 여쭈셨는데 그 질문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십니까? 반환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 홍콩은 아시아의 4마리 작은 용 중 가장 앞서 나가는 지역이었습니다. 70년대 후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미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자리 잡았던 우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중국은 아직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중국도 없는 거라고요. 당시 한낱 어촌에 불과했던 심천으로 나아가서는 광동성, 복건성으로 흘러들어갔던 기술과 자본이 지금의 중국을 만든 원동력이 된 거라고요. 반면 우리의 상황은 어땠죠? 내전, 정치적 탄압, 갖가지 이유로 발생했던 난민들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반환 이후로는요, 저소득층의 유입이 폭증했습니다. 빈곤층이 늘어가며 현저해진 빈부격차와 주택 문제는 우리 고질병이 돼서 아직까지도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죠. 중국으로 반환됐던 사건이 우리에게 호재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재라면 악재였죠. 우리는 더 이상 손해를 감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선 겁니다. 중국의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 행정수반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행정수반을 뽑을 권리를 찾을 겁니다. 홍콩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운입니다. 순전히 운이에요. 그곳에 칭다오가 있었든 상하이가 있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대적인 흐름이, 자본의 흐름이 어쩌다 운 좋게 그곳에 집중됐을 뿐이라고요. 개혁개방의 성공이 홍콩 덕이라고요? 개혁개방 당시 홍콩의 역할은 그저 호텔 프론트였을 뿐입니다. 어서오세요? 환인광临, 돈 내세요. 예? 개혁개방 이후 2001년 WTO에 가입하기까지 우리 중국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문을 천천히 여니까 그 와중에 너희들 수중에 콩고물도 떨어지고 금가루도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홍콩이 매력적이어서 너희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해외 자본이 굳이 이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상하이로 가든 베이징으로 가든 광저우로 가든 가고 싶은 곳으로 바로 가면 되니까 너희 성장이 더뎌진 거 아닙니까? 게다가 중앙정부에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툭하면 거리로 나오는데 그게 좋게 보일 리가 있습니까? 발전이 더뎌진 것도 빈부격차가 발생한 것도 전부 본인들이 자초한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의 중국이니까 우리의 영토는 한 점도 양보할 수 없으니까 중국 一点都不能少 성격 나쁜 동생 잘 달래가며 안고 있는 거지 대국이라 이 정도 아량도 있는 겁니다.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예? 네, 두 분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토론의 형식을 띤 대화를 진행해보았지만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의견을 묵살하고 본인의 주장만 펼치고 두 분께 묻겠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견해의 차이를 좁힐 생각은 없는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홍콩과 중국을 대표해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대화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시위의 발단은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홍콩 기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 기본법의 성격 자체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조금 있어 보여요. 우리나라 헌법과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홍콩 기본법 제1조 홍콩은 중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제1조만 보더라도 이 법이 민주주의를 상정하고 제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제27조 언론, 신문, 출판의 자유, 28조 신체의 자유와 45조에서 언급된 보통선거의 내용과 같이
간접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직접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중국이 홍콩에게 50년 동안 보장하기로 한 건 자본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홍콩 기본법 제158조 법의 해석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와, 저 같은 법알못은 물론이고 홍콩의 법률 전문가들도 이 법을 해석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왜냐? 해석할 자격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홍콩 시위는 예견됐었다. 홍콩 기본법, 나아가서는 일국양제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 역시 계약서는 꼼꼼히 따져보고 사인해야 합니다. 사실 이 기본법의 내용만 보면 홍콩 사람들이 화를 내야 하는 일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보통 선거의 방식으로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목표를 실현한다 고만 돼 있지 언제까지 확실히 이거를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본인들이 계약서에 사인 잘못한 거니까.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2007년 중국의 전인대에서 홍콩의 2017년 선거부터는 보통선거, 그러니까 직선제 선거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이 되었었거든요. 홍콩 사람들 기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돌연 2014년 전인대에서 이 결정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할 수 없다고. 당연하게도 홍콩 사람들은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했어요. 이게 바로 우산혁명입니다. 결론적으로 홍콩의 기본법에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홍콩 기본법은 말 그대로 헌법 개념이고 국가 간의 협약은 중형 공동선언문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실제 계약서 역할을 했던 중형 공동선언문에는 민주주의가 있었느냐? 이것도 애매합니다.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system in Hong Kong will remain unchanged, and so will the lifestyle. 현행 사회 및 경제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건데 중형 공동선언문이 체결되었던 84년의 홍콩에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었습니다. 영국은 84년부터 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급하게 홍콩에 민주주의 비슷한 제도들을 심어놓고 떠났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84년도 이후에 개정된 제도 같은 경우엔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함이 크니 홍콩과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한 해석은 갈릴 수밖에 없고 누구 하나 마음 고쳐먹지 않는 이상 계속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홍콩 시위 세 번째 이야기 대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부족한 점 댓글로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수였습니다. 시제, 제제!